네, 반갑습니다. 퇴직심리학자 최환규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제 낳게 되면 부모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부모들이 자녀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나이가 드는 부모뿐만 아니라 이제 젊은 부모들도 죽는다 대신에 아프다는 소리를 지금 이제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다라고 하면 부모한테 이제 무관심한 자녀들도 보통 경우에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분가에 사는 그런 자녀들도 부모가 아프다고 이제 하게 되면 얼굴을 한번 더 들여다보는 아니면 이제 안부 전화라도 하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부모가 이제 아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지금 하게 되면 자식이 이제 돌보게 되고 관심을 더 보이게 되면 부모는 이제 학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하면 자녀들이 나한테 지금 관심을 기울이는구나. 이렇게 지금 하면서 이제 앓는 소리를 지금 하는 강도, 그다음 이제 빈도 이런 게 이제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부모는 그게 이제 자식으로부터 그렇게 관심과 조금 더 이제 방문을 받고 이러니까 좋기는 한데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아프다는 소리를 해서 이제 부모를 방문하고 휴가를 낸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정말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부모의 어떤 그 상태가 소위 말하는 엄살이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좀 부모가 심하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솔직하게 이제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얘기를 지금 하지 왜 이렇게 이제 거짓말까지 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지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이게 내가 지금 휴가까지 내면서 이렇게 지금 찾아올 일인가 이런 회의감도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반복하게 되면 자녀들도 부모의 어떤 그 아픈 소리에 대해서 사실은 좀 실증을 내면서 이게 이제 무관심해지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부모하고 자녀하고 이게 어떻게 관계 맺음을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이제 사랑을 나누고 긍정적인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관계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 부모가 지금 자녀를 아프다는 소리로 아니면 죽는다는 말로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관계를 지금 맺게 되는 게 과연 오래 갈 관계인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자녀들이 이제 쭉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분명히 자녀들한테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관계를 지금 맺게 되는데 내가 지금 관계 맺는 건 괜찮은데 자녀 입장에서 나하고 지금 관계 맺는 게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자녀로부터 이제 관심을 받고 돌봄을 받는 거는 분명히 이제 저한테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고 그다음 이제 부모의 아픈 소리 때문에 억지로 자기 시간을 지금 빼야 되는 그런 자녀 입장에서 과연 어떤 이익을 지금 줄 건가? 부모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자녀한테 뭔가 지금 자기 어떤 그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강요를 하면 할수록 자녀 입장에서 보면 이제 피해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상대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한테는 친해지고 싶고, 그 다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이제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이건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물질적인 게 아닌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하는 이유도 사기꾼들이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지금 좋은 소리, 정말 멋집니다, 이쁘십니다, 옷이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막 계속 이제 칭찬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외로운 사람일수록 그 칭찬을 넘어가서 이제 사기꾼이 원하는 대로 다 지금 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자녀한테 금전적이든지 아니면 자녀한테 계속 관심을 보이고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게 되면 자녀도 부모하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지금 좀 따뜻한 그 감정을 느끼고 아니면 고마운 감정을 느끼게 되면 부모가 오지 말라고 해도 자녀들이 자꾸 이제 부모를 찾아오게 되는 그런 어떤 그 긍정적인 상황이 생기는데 반대로 정말 지금 자녀들한테 피해를 주고 그다음 이제 싫은 소리 하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자녀 입장에서 보면 부모 얼굴을 보는 순간 이제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부모를 지금 보고 싶지 않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러라도 부모를 지금 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정말 이제 부모가 앓는 소리를 하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하면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이제 다른 사람 손에 맡기게 되는 거죠. 그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아니면 우리가 이제 주간 돌봄센터 이런 식으로 그 다른 사람 이제 손에 맡기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생기게 되는데 그걸 아마 결코 이제 부모님도
그런 상황까지는 바란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가 알린 소리를 지금 했을 때 자녀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부모가 알린 소리를 지금 했을 때 자녀 입장에서 보면 정말 지금 부모님을 잘 돌봐야 되는데 내가 어떤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지역적인 그런 뭐 한계 때문에 부모님을 제대로 이제 돌보지 못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자녀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이 앓는 소리 할 때마다 죄책감을 들게 만든다는 거죠. 자, 과연 이제 이게 정말로 지금 자녀를 위한 방법인가? 분명히 이거는 지금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 부부끼리 잘 지금 이제 서로 잘 격려하면서 일단 잘 사는 게 가장 지금 바람직한 그런 거지만 그게 이제 조금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빈자리를 자녀의 어떤 도움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 도움을 받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주는 게 자녀한테도 부담이 덜 되고, 그 다음 이제 부모 입장에서도 마음이 좀 편한 그런 상황까지도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고 무조건 네가 와서 나를 지금 돌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게 되면 아마 자녀는 포기를 지금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도 지금 가정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지금 돌보게 되면 자녀도 지금 자기 가정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자녀 가정보다는 이제 부모를 버리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안 가는 게 지금 저 가정을 위해서 이제 바람직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가 정말로 지금 자녀를 위한다고 하면 그런 앓는 소리 이런 것처럼 부정적인 어떤 그 대화 대신에 자녀를 지금 이제 격려와 칭찬을 하는 아니면 관심을 보내는 그런 긍정적인 말을 지금 더 자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직장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사실 이제 다른 사람한테 뭐 지적을 하고 비난하고 이런 부정적인 대화는 정말 잘하는데 뭐 칭찬하고 어떤 격려하고 이런 쪽으로는 제가 별로 지금 잘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교육을 지금 할 때 부서장들 교육을 지금 제가 많이 했으니까 그때 이제 부서장들한테 정말로 지금 월급을 올려주는 것보다 뭐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지금 그렇게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은 차라리 칭찬하는 것보다는 월급 올려주는 게 자기네한테 편하다. 이런 식으로 격려와 칭찬에 대해서 인색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금 직장에서 습관을 안 들인 상태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자녀들한테도 사실은 이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쉽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부모들이 자녀한테 하는 얘기는 잔소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뒷담화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뭐 어떤 금지라든가 이런 단어들만 계속 지금 말을 하게 되니까 자녀 입장에서 보면 자기 현실을 지금 몰라주는 그런 부모가 자기한테 하는 충고에 대해서 사실은 자녀가 그 충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부모가 저런 얘기 한다. 그래서 뭐 나는 지금 부모하고 얘기할 때는 귀를 닫겠다. 이렇게 이제 각오를 다지면서 부모하고 대화하는 그런 자녀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인 관계에서 어떤 상호성이라고 지금 하는 부분에서는 그게 어떤 뭐 비즈니스 할 때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녀하고 관계에서도 분명히 대인 관계에서 어떤 상호성은 작용을 한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따뜻한 말과 지금 따뜻한 마음을 전하게 되면 상대방도 나한테 지금 그 이상으로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말을 지금 돌려준다는 걸 생각을 지금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설사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자녀한테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자녀들한테 따뜻한 말과 격려의 말을 지금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다음 이제 부모님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자녀가 훨씬 더 부모님들한테 이제 보이는 사랑과 관심이 훨씬 더 많아지고 커질 거라는 거죠. 뭐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그 시중에서 파는 책을 보면 뭐 격려하는 방법, 칭찬하는 방법 이런 책이 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갖고 자녀들한테 한번 실시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커뮤니티라든가 아니면 지인들하고 만날 때도 뭐 지인들한테 칭찬도 잘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격려의 말도 잘 해줄 수 있게 되면 훨씬 더 대인 관계가 굉장히 지금 매끄럽게 아니면 이제 만나는 사람끼리 굉장히 지금 친한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게 되고 그게 이제 결국은 여러분들 노후 생활에 훨씬 더 어떤 그 윤택한 그런 삶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지금 이제 제가 하지 말라고 자꾸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가장 그 부정적인 말을 지금 먼저 듣는 사람은 여러분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할 때 뭐 좀 형편없이 운전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차 안에서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운전 좀 똑바로 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 운전사는 제가 하는 욕을 지금 못 들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오로지 그냥 제가 상대방한테 욕을 하게 되면 그 욕을 지금 온전하게 든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내가 상대방한테 영향도 못 미치면서 결국은 내가 한 욕을 그대로 지금 내가 다시 되돌려 받는 그런 바보 같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 스트레스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 상태가 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결국은 내가 지금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스스로가 이제 자기한테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말 대신에 상대방한테 따뜻한 격려의 말을 지금 하게 되면 뭐 스트레스 호르몬 대신에 이제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그런 어떤 그 긍정적인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도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건 나.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말을 할 때도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나라는 사실을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녀를 만나거나 아니면 지인을 만날 때 조금 더 긍정적인 지금 말을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어떤 그 행복한 노생활을 지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